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플랜 D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플랜 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플랜 D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랜 A는 상원의 원안입니다. 2명의 의원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B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반대 의원이 오히려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플랜 C가 나왔는데 이것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안이 아니고 선폐지, 후 대치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회 예산국이 그렇게 되면은 무보험자가 수천만 명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명의 의원이 또 반대를 해서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4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화이트하우스로 불러서 런치를 한 후에 다시 말을 바꿔서 이제는 선폐지 후 대치가 아니라 폐지와 대치다. 그리고 다시 원안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랜 D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원의원들 전원은 워싱턴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오찬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던 상원의원에게 유머를 포장한 듯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언론들은 아직 통과에 필요한 의원 확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원은 다음 주에 표결을 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의원들 측에서는 그 표결을 하는 안이 폐지와 대체안인지 또는 선폐지 후 대체안인지조차도 잘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상원의원들과의 어제 런치 장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화당 상원의 오바마 케어 폐지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시도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돌연히 그가 공화당 상원의원 49명을 화이트하우스로 초치해서 런치를 한 후에 워싱턴을 떠나지 말고 재협상을 해라. 기필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성공시켜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트럼프의 상원에 대한 태도를 요구다, 훈계다, 명령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emand, exert, order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오바마 케어 폐지안은 원안에 실패한 이후에 개정안에 또 실패를 했고 공여지책으로 선폐지 후 대체안까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은 나오자마자 공화당 의원, 여성 의원 3명의 반대가 나왔고 그래서 다시 플랜 D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CBO의 조사를 보면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체안이 없이 그냥 폐지만 할 경우에는 내년에 무보험자가 당장 1,700만 명이 생기게 된다. 2026년에는 3,200만 명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 프리미엄이 곧 2배로 뛰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가표를 던질 의원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안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가 최후까지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49명 화이트하우스에 불러서 점심을 한 끼 내면서 협박과 요구와 훈계와 이것을 모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 49명이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언론들의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서 유머로 포장이 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서 주변이 긴장을 했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프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네바다주의 상원의원인 딘 힐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바다주는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주입니다. 민주당주입니다. 그가 공화당 상원의원이지만 오바마 케어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한 말, 이 사람이 상원의원 자리를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내가 네바다주를 잘 아는데 그대가 오바마 케어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면은 그 주 사람들이 아마 고맙게 생각을 할걸?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힐러 의원은 그 발언 당시에 그냥 미소만 띄고 앉아 있었는데 후에 그가 한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발언은 그냥 트럼프처럼 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옹수를 했습니다. 이 딘 힐러 의원이 초장에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보수 조직이 그의 낙선 운동 광고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강력한 항의로 이 시도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트럼프가 진짜 비정통적인 정치인임을 다시 한번 어제 증명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오찬 자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든지 또는 우물쭈물하는 의원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면 재미없다, 낙선시킨다, 막후에서 공화당 후보 공천 자리를 못 준다,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석상에서 우리는 폐지안의 성공에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반대 의원들 설득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상원 의원들과의 단절 속에서 잘 모르고 한 말인지는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는 계속해서 상원 푸시를 이제 이어가는데 부통령, 보건부 장관 등이 어제 의회에 나와서 한 3시간 동안 약 20명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상원 지도부에서는 내주 초에 일단 표결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는 이 표결이 당초 말한 대로 선 폐지안에 대한 표결인지 또는 폐지와 대치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인지 아직 이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화이트하우스와 트럼프는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계속 설득과 회유 작업을 이어갑니다. 언론들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치안에 대한 반대 의원이 지금 4명으로 꼽고 있고 선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원을 3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마음을 이 사람들이 바꾸려면은 다시 변심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해야 되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조짐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그런 분석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오바마 케어 폐지안 물 건너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라든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앞으로 며칠은 더 마음을 졸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전원 워싱턴에 남아서 오바마 폐지와 대치안 처리를 계속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어제 상원 의원들 간의 화이트하우스 오찬 중에 일부 재선 시도 상원 의원들에게 유머를 포장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원 의료안 현재 3명에서 4명의 반대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내주의 새 의료안을 일단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치안인지
또는 선폐지 후 대체안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어제 선폐지의 경우에 내년에 1,700만 명의 무보험자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뇌암을 앓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인 그의 정치권 복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눈 윗부분에 혈액 응고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훈련과 무장을 중지시켰습니다. CIA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력을 위해서 반군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전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반군 지원 중단을 그동안 요구해 왔었습니다. 항공료가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항공업계는 내년 항공료가 평균 3.5%, 호텔비가 3.7%, 그리고 택시 등 교통수단 비용이 1.6%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연료비 상승, 그리고 수요 상승 때문입니다. 약 40년 전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연쇄 살인 사건의 24번째 피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이 피살자가 미네아폴리스에 살던 10대 남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살자 가족의 DNA 제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존 웨인 게이시 연쇄 살인범이 33명을 살해했는데 그는 1994년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오헤어 공항에 얼굴을 인식하는 새로운 보안 점검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승객의 얼굴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터미널 3에 배치된 이 얼굴 인식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제이슨 밴 다이크의 변호인 측은 그의 재판지를 쿡카운티 밖으로 옮기도록 재판부에게 청원을 할 계획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외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슨 밴 다이크는 흑인 10대 라코인 맥다노를 16발의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 등지에 침수주의보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흐리고 비 최고 90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의 비, 최고 기온은 금요일이 85, 토요일 88, 주일은 89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74도로 예상이 됩니다.